안녕하세요. 저는 논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 팀장을 맡고 있는 정시욱입니다. 일단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딸기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작물보다도 딸기가 가장 어려운 작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작물 과수보다도 제가 과수를 너무로 봤었어요. 하지만 과수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작물이 딸기다. 딸기는 뭐 개화가 또 되고 또 벌을 넣어야 되고 화분화라는 그 관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육만 좋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꽃을 피게 만들어야 되고 또한 열매를 또 달아서 이렇게 재배를 동절기 때 겨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물이 딸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대략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딸기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진행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제가 진행을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하는 모든 내용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 다 등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딸기에 관련된 모든 그 내용들은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정시욱을 치시고 이어서 행복한 인생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딸기에 대한 그런 모든 내용들을 한 1,800개 정도를 제가 동영상 또는 교재 또한 거기서 현장에 갔다가 저희가 분석하고 진단했던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고품질 딸기 재배 기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가볍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순차는 가장 딸기로도 육묘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육묘의 종류, 우량묘 생산 기술, 그 다음에 정식, 그리고 정식 후 관리, 현장 사례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육묘는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노지 육묘라든지 노지 비가림 육묘를 했다가 최근에는 거의 포트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비가림 포트 재배 육묘를 갖다가 거의 하고 있고 노지 육묘는 거의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딸기 생산이 촉성 딸기로 바뀌면서 비가림 하우스에서 포트 육묘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정식 시기를 당겨가지고 생산을 11월 달에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성 작형에 맞게끔 재배를 하다 보니까 딸기 재배 시즌을 땡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비가림 미스터 하우스로 많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또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했던 방식이죠. 노지육묘. 이건 뭐 이제 대충 보면은 거의 1월 말에서 2월 달에 수확하는 반촉성 재배를 할 때는 이렇게 해도 과거에는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이 경우가 탄저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감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탄저병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노지육묘를 해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시기 때, 예를 들어서 화분화를 갖다 유도하거나 병해충을 합리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거의 이렇게 했지만 최근에는 비가림 하우스로 거의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노지로 하다 보니까 별도로 시설을 하지 않아도 돼요. 비용은 적게 들어가지만은 사실 작업 여건은 굉장히 나쁩니다. 이렇게 여름철에는 7월달, 8월달에도 이렇게 작업을 갖다가 햇빛 아래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지금은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되면은 거의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지육묘는 비가 계속 오는 과정에서 탄저병 발생률이 굉장히 증폭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논산에서도 거의 이런 식으로 단동하우스에서 비가림 정도로 해가지고 그 대신에 층고가 높아야 돼요. 육묘기간 동안에 여름에가 되면은 그 고에 하우스 고에 고온이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딸기 육묘를 할 때는 하우스 한 동 정도에서 보통 5만 주가 생산돼요. 그래서 한 동 정도만 육묘장이 있으면은 그 한 동에서 5만 주가 생산되면은 나중에 정식할 때 한 동당 필요한 주수가 한 6,500주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7동 정도 7, 6, 42 그러니까 대충 7동 정도로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그 양이 이 한 동에서 육묘장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딸기 육묘장 한 동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육묘장을 한 동 정도를 가지고선 딸기 농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과거에도 작은 육묘라고 해서 노지 육묘를 하다가 그 다음 버전이 비가림 하우스를 해가지고 땅에다가 비닐을 깔고
위에다가 마사토를 한 5cm 정도 깔고 나서 그 재배를 했던 작은 육묘, 뿌리의 어떤 근본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작은 육묘라고 했는데, 얘네들도 과거에 했다가 이 기술보다 더 좋은 곳이 요즘에 포트육묘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기술도 한때도 그래서 요즘에는 안 한다. 그림상으로 설명드린 거고, 이런 것들이 한때 한 8년 전에는 좀 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포트용으로 다 넘어갔어요.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딸기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현재까지 나온 시스템에서는 포트용으로 가고 있다. 포트 종류가 많죠. 뭐 24구, 28구, 32구, 39짜리 되게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딸기 산업이 발전하면서 포트의 형태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어요. 포트마다 또 편차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트에서 딸기물을 또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땅에다 심을 때는 토경 흙에서 했지만은 지금은 인공 상토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재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포트 재배를 할 때 우리가 약재 방제도 잘 할 수가 있지만은 화분화가 있어요. 딸기는 영양생장을 함과 동시에 생식생장이라고 해서 화분화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딸기를 아무리 잎을 잘 키워도 화분화가 안 되면은 12월 달 가도 잎만 무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꽃대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본체를 딸기의 어떤 잎이라든지 줄기를 강하게 키우게 되면은 화분화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딸기가 화분화를 반드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질소를 저비료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뒤에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요 그림은 이제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는 우리가 고설 포트 육묘 재배 비가림을 했죠. 그래서 비가림 그리고 땅에서 무릎을 꿇고선 이렇게 작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고설로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허리 정도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비가림, 고설 그리고 이것은 양액은 우리가 기계를 가지고 자동 관비기를 써가지고 비가림, 고설, 자동 양액, 육묘, 포트 육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요 기술이 거의 가고 있어요. 요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때는 한 5년 정도는 어떤 기술이 맞냐라고 해서 한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버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자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은 육묘, 우량묘 진단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별도로 책을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다가 탑재를 했기 때문에 그 편을 보시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을 제가 몇 개 만들어 놔서 우량 딸기 육묘라고 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또 확인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가운데다가 스티로폼 베드를 쓴 거예요. 베드를 쓰고 여기다 딸기를 심어놓은 상태고 여기 포트는 32구짜리인데 여기다가 혼합상토, 펄라이트하고 코코피트를 담아놓기 때문에 약간 희끗희끗하죠? 하얀 게 이제 펄라이트고 여기 이제 검은 거는 우리 논산 쪽에서는 코코피트를 많이 혼합해서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대5 정도 섞기도 하고 어떤 분은 6대4 정도. 코코피트가 하얀색이 흙 진주함을 그 온도를 가열해서 튀긴 건데 되게 가벼운 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코코피트를 섞어서 쓰는 방법을 거의 논산에는 거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드도 그렇게 써요. 거기다가. 요거는 이제 땅에다가 정식을 하기 위해서 그냥 마사토를 갖다가 깔고선 심는 방법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거의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이게 육류랑 재배할 때 똑같이 코코피트랑 이 폴라이트를 5대5로 똑같이 5대5나 매질이 같아야 되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미묘 배드를 내가 원래는 가장 좋다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본 것은 그냥 다 틀리겠지만은 스티로폼 배드를 쓰면은 배수가 11월 달에 잘 안 돼요. 11월 달에. 그래서 코코피트 대신에 폴라이트 돌가루죠. 그걸 넣어주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걔는 물을 갖다가 흡착을 하지 않고 기기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배수가 잘 돼요. 그래서 대부분 논산농가들이 폴라이트 6, 코코피트 4 정도로 넣어가지고 스티로폼에다가 어미묘 또는 딸기를 수확하는 데가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 포트에다가 매질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매질은 가급적이면은 같은 게 좋은데 폴라이트와 코코피트 재질로 된 것을 같이 매질이 같으면 좋은데 요즘에는 조금 타협점이 있어요. 너무 포트에다가 폴라이트를 많이 넣다 보니까 물 주는 게 바빠. 그래서 건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논산농가들은
5대5를 쓰기도 하지만은, 펄라이트를 조금 낮추고, 코코피트를 높여가지고, 펄라이트 3, 코코피트 7 정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매질이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래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함량이 약간 틀리죠. 매질은 같지만 함량이 약간 틀리게 들어가는데, 저는 그래도 권장하고 싶은 것은 펄라이트 보통 5, 코코피트 4 정도가 화분화를 하는데도 유리하고 또 습을 갖다가 많이 잡지 않기 때문에 포트 상태에서 과습으로 인해서 썩어 들어간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5대5 정도를 제가 이제 권장을 합니다. 그 정도. 그 정도 되려면 또 다른 기술이 또 수반되는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수분을 갖다가 이제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뿌리의 건전도를 높이면서 화분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시간이 있다면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상 보시면은, 이렇게 저면가수도 저희가 개발한 기술인데, 이건 거의 안 해요, 요즘에. 왜냐하면 물 주는 것이, 밑에서 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적기를 갖다가 이제 요즘에 설치하는 거에 거의 쓰고 있고, 이것도 저희가 개발했던 기술들인데, 사용화는 안 됐어요. 그리고, 뭐, 삽식유묘라고 또 들어보셨죠? 요즘에, 우리가 딸기 어미묘를 갖다가 정식을 하는 날짜가 3월 달에 정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9월 달까지 해서, 걸리는 기간이 있어요. 그 대신에 3월 달부터 9월까지 묘를 생산하게 되면은 너무 기간이 많이 걸려요. 삽식 같은 거는 보통 6월 상순에, 6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이렇게 해서, 포트나 이런 데다 꽂아가지고, 재배를 하게 되면은 한 70일 정도나 80일이 되게 되면은 80일 정도가 되면은 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요거는 일시에 작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요것도 기본 저희가 하다 보면은 실패하는 두 가지 원인만 제가 정해놨어요. 여기 하실 때 내부 습도가 포화도가 90% 이상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필름이나 뭘 덮어놔야겠죠. 바닥에 하셔도 관계없어요. 바닥에 하셔도 괜찮고 덮게 되면은 직사광선이 비치게 되면은 요 안에 온도가 40도가 더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묘가 떠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차광막을 적어도 2겹, 70%짜리 가지고 2겹을 쳐야지만이 상부에 있는 직사광선을 피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 안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 맞고 또 내부 습도를 90% 이상 잡게끔 습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생존이 높은데 만약에 비닐이 어느 한 부분이 떠가지고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 습을 유지 못하면은 요가 말라서 실패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설명 들어가 육류편에서는 더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면 비료를 언제 주고 물은 몇 번 줘야 되고 어떻게 병해충 관리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들어간 건데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정통적인 방법 가장 권장한 것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어미묘에다가 정식을 해가지고 런너를 빼서 받는 그 전통 베이스 방법이 가장 그 괜찮은 뷰를 획득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삽식까지는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삽식에서 과거에 했던 방법이에요. 이거는 처음에는 토경에다가 삽식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 경우는 습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어려워서, 이렇게 되면은 삽식을 갖다가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이 적고, 또 비분을 주면은 뿌리가 땅속에서 길게 뽑다 보니까 화분화가 잘 안 돼요. 질소 차단을 못 하기 때문에. 포토용보다 확실히 떨어집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코트를 갖다가 깔고선 하는 경우도 괜찮은데 이 경우는 만약에 침수가 되게 되거나 또는 바닥에서 하다 보니까 작업을 하는데 용이하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는 고설로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이 이제 많이 전용화가 되어 있는 삽식육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거는 특허를 낸 기술인데 지하 분무경이라고 해서 화분화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요거는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대한민국 농가들한테 권장하기에는 그 비용이나 코스트 발생 때문에 권장을 하지 않는 분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삽식을 했을 때는 그 쉽게 딸기의 런너에 달려있는 묘 있죠. 그 뿌리가 안 발생 안 된 거. 그거를 꽂고선 지하에서 계속 처음에는 5분 단위로 물을 분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뿌리가 내려요. 그래요. 뿌리가 어느 정도 많이 내리게 되면은 이제 30분 단위, 1시간 단위로 해서 물을 분사해 주게 되면은 그것이 쭉 딸기가 생장을 합니다. 비분을 갖다 섞어야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얘들은 화원화가 확실히 빨라요. 그리고 뿌리 부분의 건전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비용 때문에 작업의 어떤 여건상 굉장히 곤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적극적으로 농가에 권장을 하지는 않고 이렇게 이런 게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비가림 육면을 해야겠죠. 왜? 화분화를 시키기 위해서, 탄저병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고설 육면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작업이 편하니까. 세 번째는 포토 육면을 또 해야겠죠. 그래야지 화분화가 잘 되고 균일함묘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행 육묘. 비분을 다 이제 요즘에는 자동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뭐 pH는 없어도 돼요, 육묘장에서. 근데 다만 EC를 컨트롤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전문가수는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조금 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권장 안 하셨는데, 요 3박자는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요 정도까지는 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묘를 사도 요만큼은 정말 그 재배하기가 까다롭고 어렵긴 합니다. 몇 번 경험을 하시면은 묘는 내가 가장 딸기 산업에서, 딸기 재배에서 중요한 거는 육묘라고 생각합니다. 육묘가 80%를 좌우해요. 근데 묘를 마치 딸기 농사가 전업이라면은 내 생명줄을 남한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딸기묘를 사다가 심으시는 분들은 보통 묘 한 포기당 5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지만은 어차피 내가 직접 생산하게 되면 경영비도 좀 더 부담을 줄이면서 육묘가 잘 돼야 돼요. 근데 항상 남한테 맡기다 보면은 이송하는 과정에서 열 발생 때문에 병반이 더 증폭되기도 하고, 묘는 또 묘를 갖다가 한 해는 잘하지만은 또 어떨 때는 이동하는 과정 또는 생산자가 묘에 대해서 제대로 생산을 못하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나의 딸기농업의 생명을 남한테 맡길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육묘만큼은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이건 저희가 이제 과거에 했던 방법이에요. 이건 저희 과거에 저희 포장해 했던 건데 저희도 싹 바꿨죠. 이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들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딸기 육묘를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제시했지만은 딸기 육묘는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원래 묘를 확보하는 것은 지금 정도 확보를 이제 시작을 들어가야 돼요. 꽃이 지금 어느 분들은 폈고 늦으면은 10월 보통 한 지금 정도 펴 나오기 시작하거나 지금 꽃대가 비치는 정도가 되는데 지금 나오는 넌너가 강력하게 나와요. 두껍게 빠져요. 그래서 한 동에 어미묘를 심게 되면 과연 몇 주가 필요할까? 대략적으로 4,000주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4,000주 미만이면 충분히 해요. 런너를 일부러 막 발생시키지 말고 내가 필요한 어미묘를 획득할 때는 지금 나오는 1번 런너, 꽃이 피면서 나오는 런너를 확보해서 쓰는 것이 병반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생육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구묘를 확보하는 것이 지금 때예요. 그래서 발근을 시켜야겠죠. 발근에 갖다가 어느 정도 시켜야 돼요. 게다가 저온 장고에다가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미묘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육묘장에다가 넣어서 관리를 해주는 단계가 들어간 다음에 아까 3월달, 3월 10일 정도나 15일 사이에 정식을 해줍니다. 5주 정식을 하고 나서 얘를 런너를 통해서 묘를 받는 시기는 5월달, 6월달. 근데 이 시기가 늦어버리면은 런너를 지금 받을 수가 없어요. 촉순재배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은 심는 시기도 컨트롤해야 되고 6월달까지는 묘를 다 받으셔야 돼요. 더 늦게 되거나 7월달, 8월달에 받게 되면은 묘가 묘력이 짧기 때문에 화분화가 안 된 것을 우리가 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시출래가 많아요. 어떤 것은 꽃대가 나오는데 어떤 꽃대가 안 나오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받고 그 다음에 7, 8월 달에 70일 정도 컨트롤을 또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9월 달에 참여가 되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1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격적인 것은 이때부터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데 전체 묘를 생산하는 것은 이때부터 지금부터 내년 묘를 생산하는 것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태가 되고 모주 선택은 가장 중요한 게 대부분 모주 선택에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주 선택할 때는 어떤 분들은 해마다 하우스 한 동에서 탄저병이나 시드름병이 병반이 심하게 발생됐는데 그중에 개중에 멀쩡한 것을 갖다가 선택한다고 해서 그걸 선택하는데 하우스 한 동에서 탄저병이나 시드름병이 뭐 10% 이상 발생됐던 그런 지역에서는 별도로 발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감염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은 정식할 때 시드름병 포자가 있지만은 병반을 이겨내고 크는 상태라는 얘기죠. 우리 똑같이 바이러스나 공기 중에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겠지만은
내가 면역력이 약하다면은 그때 병반에 감염되는 것처럼 똑같이 요것도 보면은 모주를 선택할 때는 지금 그걸 골라서 해야 되는데 요가 상태가 좋은 포장에서 그걸 발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반이 많은 쪽에서 하게 되면은 그것을 심었을 때에 20배수가 증수가 되는데 그것 또한 나중에 병반이 시작돼서 그 잠복을 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그것이 전이가 되게 되면은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모주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왕이면 탄저병, 시드름병, 바이러스가 없는 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 탄저병과 시드름병 지금 딸기에서 가장 무서운 병 뭐냐? 옛날에 노지 재배할 때는 탄저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드름병이 가장 넘버원,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얘를 막고 얘를 탄저병을 막는 약제를 사용하다 보면 나머지 다른 흰가루병이라든지 또는 거기서 딸기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제피콤팡이라든지 그런 약제가 얘들 기준에서 나온 약제를 쓰면 같이 방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가장 우리가 주요한 것은 저 두 가지 병이 없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아까도 이제 일본 잠요 요거는 개화전 지금 막 나온 거예요. 지금 개화전에 나와서 개화되면서 또 나오는 일본 잠요가 세력이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생장이 빨라. 그 하루 들어서 보면은 하루 이렇게 보면 넌너가 나오죠. 근데 따주긴 따주는데 필요 없으면 따줘야 돼요. 근데 필요한 것만 다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필요 없는 상태인데 그걸 자꾸 붙여놓게 되면은 12월 달에 이 런너 하나가 과실이 보통 하나 반 정도 요양분을 뿌리로부터 해가 없는 동절기 때에 뿌리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뿌리에 축적됐던 요양분이 런너 쪽으로 빠져나가요. 필요 없으면 다 잘라버려줘야 돼. 그래서 요거는 4,000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원래 한 동 다 개업묘 3줄 깔아서 심는데 3,500주 정도 내외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유있게 4,000주면은 한 동에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한 동에서도 좀 정심을 포장해서. 그리고 이제 저온 장고에다가 보관하시게 되면은 보통 마이너스 1도 내지 2도에서 보통 3, 4개월 정도 보관하셔도 돼요. 뿌리가 발견된 상태에서 4개월 이상 더 올라가게 되면 약간의 성질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4개월 정도 보관했다가 정식을 해요. 저온장을 넣었다가 그런 방법을 쓰시겠고 그 뒤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건 조직비학묘인데 저희도 조직비학묘는 바이러스 딸기나 또 예를 들면은 바이러스에 약한 것들이 있어요. 요양생장을 하는 것들. 특히 과수도 사실 엄밀히 보면은 과수도 우리나라에서 그 재배되고 있는 어떤 많은 품종이 있겠지만은 나무 자체에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전혀 없는 프리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딸기나 감자도 바이러스 감염된 것을 심다 보면은 계속 작아지는 경우 있잖아요. 딸기도 탄저병이나 시드름병도 있지만은 요양생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논산에서도 이런 바이러스의 프리면을 만들어 가지고 3, 4년마다 한 번씩은 저희가 이제 농가들 전체를 포장을 다 바꿔주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증수 효과를 갖다가 계속 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퇴화된 거를 나중에 심다 보면은 수량도 줄게 되겠고 사이즈도 작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형질이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 정도는 바이러스에서 자유로 프리미어를 갖다가 교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충북에서 생산이 안 된다면은 별도로 가지고 그 주로 프리미어를 그 재배를 하는 지역에서 한 번 정도는 4년에 한 번 정도는 어미묘를 많이 필요 없잖아요. 3,000조 내지 4,000조 그 정도로 구입을 해가지고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게. 이건 뭐 이제 그런 것들 조직배합물을 만드는 과정들에 대한 것들이고 저희 논산센터 같은 경우는 연간 지금 12만 주 정도를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이제 보급을 하고 있어요. 한 주당 500원 정도인데 생산 단가는 1,800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인건비나 그걸 굉장히 자유롭게 저희가 이제 병을 갖다가 예방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생산 단가 높지만은 농가들 공익 차원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토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일본 넌너가 꽃이 피고 있을 때 약간 사진상 그림은 넣는데 이렇게 넌너가 강력하게 나와요. 넌너를 따주고 지나가다 보면 하루 사이 뭐 2cm, 3cm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위에서 아주 작을 때는
뽑아주면 되는데 지금 굵기 때문에 그냥 그 가위 갖다가 커팅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필요한 만큼 내가 생산을 해서 포트 받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근을 시켜야겠죠. 이렇게 이런 작업이 있겠죠. 요즘 제거할 때 어느 정도 길이를 잘라주면 돼요? 런너 제거할 때 10cm 미만, 15cm 큰 것은 뽑아도 똑똑 뽑혀요. 그래서 가급적 그 근부에서 가끔 이렇게 뽑아도 돼. 왜 또 밀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근데 이제 더 크면은 런너가 강하게 크면은 그것이 이거 땡길 수가 없어요. 안 빠져. 그때는 그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보면은 관부에서 가급적 밀도를 가장 가깝게 2cm 정도 내에서 2cm 정도 놔두고 나서 잘라도 관계없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놔두게 되면 그쪽에 영양분이 손질되면 또 그저 자른다고 하더라도 일찍 자른 것은 또 밀고 나오거든, 좀 더. 밀고 나와. 가급적 붙여서 잘라도 그쪽으로 런너는 계속 그 안에서부터 밀고 나오는 부분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바짝 잘라주세요. 너무 붙여 자르면은 괜시리 그것을 그 부분에서 병반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 2cm 정도 잘라주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제거해주세요. 어렸을 때. 돌아서면 나오죠. 돌아서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월동면은 반드시 월동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재배 포장에다가 재배 포장은 겨울철에 온도가 안 떨어져요. 그 밑에다가 놓게 되면은 얘들이 저온 상태가 될 때 화분화를 인지할 수 있는 그 물질이 축적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별도로 육무장에다가 포트 큰 거에다가 이렇게 가식을 갖다가 해놓는다든지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겨울철 월동할 때 뭐 양액을 안 줘도 물만 자주 주시면 돼. 대부분 죽는 이유는 물이 말라가지고 뿌리가 말라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만 피하면은 한 3,000개니까 3,000개나 4,000개 정도 준비하는 거니까 아예 발근을 시켜가지고 저온 장고에다가 넣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별도의 육미장에서 포트가 약간 큰 거에다가 가식을 했다가 그렇게 해서 다음 연도에 쓰면 되겠죠. 그래서 물만 안 마르게 잘 돼야 된다. 근데 포트가 작은 상태에서 이대로 월동하게 되면은 뿌리가 쉽게 말라요. 그래서 또 그리고 가끔씩은 탄저병 약제 기준해가지고 제피곰팡이랑 같이 약제를 갖다가 몇 번 쳐주면 되겠죠. 면적은 얼마 안 되니까 쉬운 거겠죠. 그리고 이제 고설재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꽃이 이제 개화될 때, 뭐, 1번 자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전에 런너가 또 나오거든. 요때쯤에서 나온 런너가 이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는데 이런 런너들은 필요 없으면 잘라버리셔야 돼. 근데 내가, 한동에 어미묘를 정식하는데 필요한 숫자는 많아봐야 아까 사춘주라고 했죠. 근데 이거 한동 재배하시면 한동에 단동하우스에서 한 6,000조 이상 심어요. 한동 정도에서만 발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놔두게 되면은 나중에 뿌리의 힘을 잃어버려요. 억지로는 놔둘 필요 없어요. 제거하는 게 낫고 세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요걸 남겨서 삽식을 갖다가 한 다음에 발근을 시켜서 아니면 요즘에는 이렇게도 해요. 아예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소주컵을 이렇게 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개별 포트가 많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물을 몇 번만 주게 되면은 발근이 확실히 빨라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포트에다가 이렇게 옮겨놓으면은 괜찮겠죠. 이렇게 발근이 좀 빠르겠죠. 이렇게 되면은 필요한 것만 했으면 되겠다. 그래서 요때 하셔야 된다. 근데 요때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3월달, 4월달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재배 포장해서 그때 3, 4월달에 발수를 하게 되면은 병반이나 진딧물 또 응애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또 높아요. 요때가 가장 안정적인 때가 일반 농가에서 획득할 수 있는 시기가 요때 꽃이 피고 있을 때에 요때쯤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토균재배는 그 가쫄 있잖아요. 직장 쪽에는 한 줄로만 심어놔요. 그래서 이런 뭐 이제 포트 같은 거, 싼 포트 가지고, 개별 포트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물만 몇 번 주면은 발근은 이렇게 런너가 어미묘에서 영양분을 밀어줄 때 여기다가 인공상토유를 넣어서 핀을 꽂아놓게 되면은 물만 몇 번 주게 되면 뿌리가 잘 내립니다. 이렇게 써도 관계가 없어요. 토경에서 이런 방식으로 써서 획득하는 것이 빨라요. 네? 나중에 잘라가지고 삽식을 일시에 해도 되는데 삽식은 그래도 약간 느린데 이 방법이 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확 포장, 수확을 내가 했어요. 4월 달에, 3월 달에 옛날에는 딸기 끝나고 나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이 상태가 되면 여기에는 지금 탄저병, 시드름병, 그리고 4월달 되면은 응애류가 엄청 밀도 높아져요. 총체벌레도 많아지고, 응애나 총체벌레, 진딧물이 많다는 얘기는 바이러스의 매개충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요 시기 때에 탄저병이나 뭐 시든 병반이 뭐 포장 내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발생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요때 발수하게 되면은 병반에 감염되어 있는 노즐을 갖다가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요. 이걸 안 쓰는 게 이제 정석이다. 그래서 요거는 쓰게 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다음 연도 농사를 이미 준비하면서 망쳐버렸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절대 하지 마시고,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직접 베드에다가 이걸 수확 끝난 다음에 한번 친 다음에 잎을 다시 발생시켜서 했는데, 이런 경우도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별도로 육류장이 반드시 있어야 됐다. 이것도 이 안에서 베드 소독을 못한 상태에서 계속 발수를 하다 보면은 시드름병 포자가 이 안에서 활성화가 또 되게 되면은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이제 권장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직파를 한다든지 이것은 배지 소독을 못했을 때는 배지 소독을 하고 안 하고는 딸기에서 어떤 때는 정식을 했는데 전 포장을 다 뽑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도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배 포장에서 육묘를 발수하는 방법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것이 굉장히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다. 예, 그렇게 봅니다. 모조정 시기는 촉성 재배에서 가급적 이제 3월 한 10일에서 보통 20일 사이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월 15일 전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하시는 게 맞고, 이건 조금 빠르긴 해요. 근데 더 빠른 농가는 아예 베드에다가 11월 달에 아예 꽂아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난 개인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은, 내가 10월달, 11월달에 뿌리 발근을 시킨 거를, 우주를 저온장고에다가 내가 3, 4천 개 정도만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다음 연도 3월달에 꺼내서 3월 10일 정도 또는 15일 정도, 그 왜 얼음미를 심게 돼요. 꽉꽉 얼었거든. 심게 되면은 얘가 해동되는데 한두 잎 정도는 나가 떨어지거든요. 요초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냉동대묘를 심을 때는 가급적 3월 10일에서 15일 정도 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걸 기준한 거여서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심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넌너받기는 가급적 7월 상순도 아니에요. 6월 말까지는 완주를 하셔야 돼요. 요즘에 늦으면은 7월 상순까지 해야 된다. 넌너받기가 포트를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8월 달에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화분화가 안 되거나 정식으로 하면서 출래가 안 되는 경우, 꽃이 안 피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6월 말, 늦으면은 7월 한 10일까지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근데 넌너 발생 촉진 방법은 뭐 이제 여러분들 하시는 거에서 정식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양액 관리를 하신 분들은 여기는 옥천은 제가 이제 옥천 지역하고 충북 지역 청주나 그런 데서 가끔씩 수질 분석을 해가지고 저한테 의뢰를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수질 분석한 표를 제가 이제 보면은 여기 이상하게 pH가 높더라고요. 중탄산이 높아요. 그래서 야, 내륙인데 왜 높지? 뭐 밑에 이제 어떤 석회암지대가 있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하수를 뽑아낼 때, 대원관 작업할 때 이런 충북 지역에서는 그 지하수에 있는 그 pH가 의외로 높고 중탄산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씨는 설항에서는 일반적으로 0.9 정도를 이렇게 육류할 때 컨트롤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뭐 대충 이렇게 현재로서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씨는 뭐냐면은 설명드리면은 비료의 어떤 양을 우리가 관비기계, 스마트팜에 나가보시면 여기도 이제 관비기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컨트롤할 때의 비료의 총 양을 계산한 겁니다. 근데 요거는 지하수에 있는 비료 양이 또 있어요. 그것과 내가 공급하는 비료 양을 함께 측정해서 그것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묘는 보통 지금 육류할 때는 우리가 3매 정도로 많이 갑니다. 3매 중심으로 가는데 총 육류할 때 보면은 처음에 3월 달에 심었다가 한 달 정도는 본체만 키우고 나서 4월 말에서 5월 달에 새끼묘가 생긴 것을 포트 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총 발생되는 잎이 보통 6매 내지 10매가 발생을 하거든요. 기존에 발생되는 잎하고. 그래서 많게는 8매까지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인데 나중에 화분화를 위해서는 잎은 3매로 가셔야 되는 단계가 또 있어요. 그건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량미랑 간단해요. 우량미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병반이 일단 없어야겠죠. 병반 없는 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딸기 농사 질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은 사실은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 방제고,
두 번째가 이제 이런 어떤 육묘를 종합적으로 할 때 육묘 과정이라고 하는데 육묘를 화분화를 유도하는 과정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화분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뿌리의 우량묘란 것은 뭐냐? 뿌리의 묘령을 따질 때 뿌리가 발견되는 시점부터 따지는 겁니다. 자, 새끼묘는 생기죠? 이렇게 이제 새끼묘가 이제 앞전에 보면은 이렇게 묘가 넌너가 나와서 이렇게 묘가 생기는 시점을 갖다가 우리가 묘령이라고 하지 않고 뿌리가 발견되는 날짜를 갖다가 우리가 따져가지고 묘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뿌리가 발견되는 시점을 언제부터 시작하냐? 보통 육묘할 때는 6월 25일부터 물을 주면서 본격적인 발견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타임을 가지고 하는데 요것도 관보가 가급적이면 두꺼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신에 뿌리는 요것이 발견된 날짜가 적어도 정식하기 전에 9월 10일 날 내가 정식을 한다면은 70일 전부터 발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70일에서 80일 정도 발견되는 걸 많이 씁니다. 묘령이 또 뿌리 발견되는 날짜가 짧아지게 되면은 묘령이 약간 줄어들면서 묘의 소질이 떨어지는 거가 있어요. 다만 이 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부 두께를 두껍게 하기 위해서 비료를 갖다가 질소 비료나 그런 비료들을 과다하게 넣다 보면은 관부는 두꺼우지만은 화분화가 안 된 묘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육묘가 전반적인 게 다가 아니라 육묘는 병해충만 없게 되면은 고솔재배에서 정식하고 나서 정방향으로 화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기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묘의 두께에 집착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비료를 결국 더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묘를 갖다가 재배하는 과정에서 화분화를 유도를 못하는 실패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너무 두껍게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병해충이 없고 뿌리 발견은 적어도 70일, 80일 정도 만들면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건 이제 앞서 설명드린 거예요. 70일 정도 된 것이 확실히 우량묘를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 것들이 대묘라고 하는데 생산성도 좋고 좋다. 근데 요거는 옛날에 육묘 관점에서 본 거고 최근에 고솔재배 기술은 묘가 이렇게 안 돼도 작아도 화분화만 돼 있고 병해충만 완전 우리가 방제를 돼 있으면 고솔재배에서 정식하고 나서 얼마든지 체력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버전의 기술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셔라 라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통 4월달, 6월달에 이렇게 유인 작업을 합니다. 너무 정식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본체만 키우는데 4월달, 6월달에 이렇게 쭉 런너를 유인을 하겠죠. 그리고 핀꽂이를 해요. 그리고 차강을 씌우는 것도 있죠. 육묘할 때 차강 씌운 것은 런너가 한두 개 탈 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논산에서는 차강막을 준비할 때 햇빛이 강할 때 탑니다. 그래서 요거 피복을 일주만 하시는데 뭐 비싼 필름 PO 같은 거 쓰지 마시고 그냥 PE 필름 한 겹 정도면 충분해요. 그 정도에다가 차강막은 우리가 해보니까 30%대는 런너가 나오다 타는 경우가 있어요. 열상을 입어버려요. 70%대는 너무 차강을 많이 합니다. 가장 적절한 것이 55%짜리를 설치해가지고 땡기치면 50%가 나와요. 그 정도가 가장 타입점인데 설치 시기는 대략적으로 5월 초, 빠른 경우는 4월 말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을 말아놨다가 근데 런너가 타기 시작하면 일시 타요. 왜 타냐? 포토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포토에 열이 발생돼요. 열 때문에 보통 포토의 열이 한 5도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런너가 지나가다가 쉽게 해서 점적호수, 테이프 쪽 있죠? 거기에 단다든지 하게 되면은 열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차광막을 55% 정도를 쳐보니까 그 정도면 타입점이 되겠더라. 더 강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이다라고 보실 때고, 모주절단은 대략적으로 이제 요즘 빨라졌어요. 7월 한 중순 정도면 모주하고 이 자묘에 독립을 합니다. 요즘은 이거는 최소 못해도 정식 한 달 전에 하라는 건데 요즘에 병해충 방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육류를 화분화 컨트롤하기 위해서 7월 한 15일 정도 전후에 어미묘와 자묘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자묘와 자묘 사이 독립은 대략적으로 정식하게 한 15일 전이나 10일 전에 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화분화 유도는 이제 대충 8월 상순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자묘의 그 비분을 끊는 날짜는 좀 더 빨라야 돼요. 7월 보통 10일 안에 다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비료를 서너 번 주고 나서는 4번 정도나 5번 밖에 주게 되는데 그 다음 비분을 끊으셔야 돼요. 이게 혼합 상태면은 비분을
상태에서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7월 22일 정도에 비분을 줘보니까 화분은 안 되더라고요. 특히 질소보리오. 다른 건 줘줘도 돼. 다른 거 인산이나 가리나 그런 것도 좀 줘도 되는데 질소가 7월 10일 이후에 계속 들어가면은 화분화이들을 못 하더라고요. 논산 기준에서. 근데 여기는 지금 이쪽에는 옥천에는 산이 좀 있고 내륙이다 보니까 나가는 온도가 좀 더 떨어진다면은 제 개념보다는 조금 더 늦게까지 줄 수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논산 기준 하면은 7월 10일까지 요 포트에다가 몇 번 정도 비분을 넣었다가 끊으셔야지만 화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거 처음에 정식한 거예요. 자, 처음부터 정식을 했다. 3월 15일 날 정식을 했다면은 이렇게 저희는 논산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혼합 상토를 쓴다고 했죠. 여기 딱 보면은 대략적으로 6대4. 저희는 스티로폴 베드다 보니까 그냥 유기상토 코코피트나 피트머스만 쓰게 되면은 뿌리가 한 60일, 70일이면 다 내리거든요. 그때부터 배수가 잘 안 돼요. 스티로폴. 천막 재배는 그 쑥쑥하시기 때문에 잘 돼. 그래서 요걸 쓰신 분들은 이렇게 펄라이트를 넣으시는 것이 물리성, 배수성을 높게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은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양액 재배를 하게 되면은 물과 비료는 언제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수가 안 돼서 뿌리에 과습이 차게 되면은 뿌리가 손상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은 배수가 안 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펄라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펄라이트가 단가가 좀 비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책자를 드렸고 했는데 요즘에는 16cm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두 줄을 심는데 저희 논산 쪽에서 15cm 정도 내지 15.5cm, 16cm 사이 이렇게 심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과거에는 제가 18cm까지 심었는데 요즘 경향은 15cm 정도로 많이 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식 간격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 좁힌 거고 모주관수는 육류할 때는 보통 3, 4일 정도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보는 우리가 쓸 때 일반적으로 초기 때는 0.7인데 물의 실을 여기 약간 높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쪽 지역은. 그래서 0.9나 1.0에도 쓰신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넌너가 나오죠? 이렇게 넌너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묘 한 개당 묘가 이렇게 있으면은 넌너가 몇 개 나오냐? 대략적으로 6개가 나와요. 6개 정도. 근데 이제 넌너가 나오다가 햇빛에 데치면은 묘가 넌너가 항상 손실이 오잖아요. 근데 애가를 하나 붙이면은 넌너가 대충 애가에서 나온 넌너랑 합쳐서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애가 한 개당 근데 애가에서 나온 넌너는 좀 약해요. 본체를 처음에는 정식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애가를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6개가 나오는데 이 애가 한 개당 보통 묘가 2.8개 내지 3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6개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6, 38, 18개가 생산이 되겠죠. 애가를 붙이면은 뭐 10개 정도의 애가에서 묘가 애가 한 개당 3개씩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묘 한 개당 보통 평균적으로 잘 받으신 분은 24개 정도 받으시고 못 받으신 분은 한 14개 내지 15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5cm 간격이면은 여러분들 포트를 대부분 이게 쪽 와일드한 부분이 있고 넓은 부분이 있고 좁은 부분이 있는데 좁은 부분을 설치하다 보면은 이게 3cm 범위에 있어요. 그럼 3cm를 딱 심어놓으면은 거기다가 요 2주 정도가 들어갑니다. 32구짜리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양이 되겠죠. 한 주당 대략적으로 못 받아도 한 16주 정도 나오면은 2개가 한 포트를 채워주면은 거의 30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만 날짜가 정식 날짜가 이때부터 돼야 돼요. 너무 늦어지면은 타임을 갖다가 6월 말까지 받기를 못 합니다. 나중에 8월 달까지 받으면 다 받겠죠. 그러나 그때는 묘가 정식한 날짜로부터 뿌리 발근이 되는 그 타임을 계산할 때 70일 묘를 얻으려면은 그렇게 모든 것이 타임적으로 받아야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심는 거리도 그렇게 하시는 게 같고. 그리고 애가는 구태여 안 남기시는 게 좀 좋긴 좋아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런너가 발생됐을 때에 되겠다. 근데 여기다 포토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럼 포토가 지나가다가 여기 점적기라든지 그런데 지나가면서 열상을 입기 때문에 55%짜리 차간막을 씌우는 게 좋겠다. 너무 일찍 씌우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런너 유인을 해갑니다. 유인을 해서 6월 30일까지 받는 거, 이때까지 하셔야지만이
좋은 멸을 생산을 갖다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돼서 뭐 8월 달에 받게 되는 경우는 멸을 못 쓰겠죠. 7월 10일까지 늦어도 하셔야 되겠다. 그래야지 여기다 물을 주면서 뿌리 발근이 되면서 유령을 갖다가 적어도 80일 정도 내외 되는 거를 우량멸을 획득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부지방에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경상도 쪽에서 왔을 때 이 포트멸을 처음에 우리도 실패했던 게 뭐냐면은 이 포트를 이렇게 만들 때 포트멸을 이렇게 만들죠. 근데 넌너를 너무 일찍 받아가지고 핑크질해가지고 어떤 분이 4월 달부터 물을 주기 시작해요. 여기다가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이 포트에서 4월 달부터 물을 주게 되면은 5, 6, 7, 8, 9, 5개월 동안 이 저번 120ml도 안 되는 포트에서 150ml 버텨야 되는데 뿌리가 다 썩어버려요. 썩어버려요. 그래서 뿌리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저온이란 게 있는데 생육 기간은 공식적인 것은 뭐 60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은 포트 상태에서 관리에 따라서 보통 제가 볼 때 90일이나 그 이상 넘어가면 뿌리가 또 썩습니다. 새거는 그것도 못 가요. 새거는 가는 뿌리는 한 50일도 안 돼요. 제 수명이.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일찍 물을 주기 시작하면 다 썩어버리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실패해요. 네. 그래서 물 주는 거를 어미묘에서 이 자면은 수분이 공급이 돼요. 영토에서. 근데 자묘에다 물을 주기 시작하면서 뿌리가 더 빨리 내리긴 하지만은 그때부터 수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거를 컨트롤 하시는 것이 단순한 건데 그 단순함 때문에 많이 실패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50분 정도를 강의를 했는데 잠시 10분 정도 잠깐 중단하시고 쉬었다가 다시 또 진행을 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